안녕하세요. 세금톡톡의 최용준 세무사입니다. 연말 들어서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아파트 증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아파트를 증여해야 한다. 어떤 내용인가요?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올해 안에 증여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상당수 다주택자분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증여를 많이 하셨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에도 많이 하셨고, 또 중간에 취득세 세율이 한번 오르면서 그 전에도 이미 증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못 하신 분들이 그 뒤에 집값이 너무 오르고 취득세 세율도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한동안 증여를 엄두를 못 내셨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갑자기 이 연말에 요즘 들어서 증여를 검토하고 계시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최근에 집값이 좀 내려온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내년부터 여러 가지 세법이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좀 더 빨리 증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기 때문인가요? 네, 우선 크게 두 가지가 바뀌는데요. 첫 번째는 지방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아파트를 증여하실 때 자녀들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세법이 바뀔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증여받은 자녀들이 이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왕이면 세법이 바뀌기 전에 올해 안에 미리미리 증여해두자, 이렇게 다들 서두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아파트를 증여할 때 내는 증여세, 이 증여세를 계산할 때 결국은 이 아파트 증여가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이 아파트 증여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먼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여가액은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에 시가로 하는데요. 이 시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매매사례가액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증여하는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말하는 거죠. 그럼 유사한 아파트란 뭐냐? 그 조건을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내가 증여하는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증여하는 아파트와 전용 면적 기준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 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가 증여하는 아파트와 공동주택 가격 기준으로 5% 범위 이내에 있는 아파트여야 되는 거죠. 즉 요약하면은 동일 단지 내에서 전용 면적과 공동주택 가격까지 유사한, 즉 5% 범위 내에 있는 이 아파트의 매매 사례가액을 바로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럼 증여하는 아파트와 이렇게 유사한 아파트 매매 사례가액을 어디서 찾죠? 그리고 찾아봤더니 여러 개면 어떤 걸 우선해서 적용해야 되나요? 네, 내가 증여하는 아파트와 유사 매매 사례가액, 요거 이제 인터넷에서 금방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들어가서 우리 아파트 조회해 보시면 내 아파트와 비슷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 사례가액을 조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평가 기간 내에 매매 사례가액만을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평가 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에서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총 9개월을 말하는데요. 증여일 전후로 한 9개월 내에 동일한 단지 내에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검색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 단지 내에서 면적과 주택 공시 가격이 똑같은 이런 여러 개의 매매 사례가액이 발견이 된다면 이때는 증여한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 사례가액이 2개 이상이다, 그러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올해 세법이 바뀌면서 내년에 증여하면 취득세가 늘어난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내년부터는 취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증여세는 증여가액을 시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취득세도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가나 시가 표준액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방세법에서 얘기하는 시가 표준액은요, 아까 우리가 증여가액 얘기할 때 뭐 실거래가라든지 유사매매 사례가액, 요건 전혀 아니고요. 지방세법에서 얘기하는 시가 표준액은 바로 이 공동주택 가격을 말합니다. 이 공동주택 가격은요, 매년 4월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거래가보다는 좀 낮게 공시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증여세는 실거래가, 시가로 제대로 계산했었는데 취득세는 공동주택 가격, 즉 시가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취득세 부담은 좀 적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취득세 계산은 지금까지 시가 표준액 공동주택 가격으로 더 이상 하지 않고요. 내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이라고 해서 증여세 계산할 때하고 동일한 시가, 즉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 사례가액, 뭐 감정가액 이런 거를 이제 시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 올라가게 되니까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취득세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내년부터 취득세는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네, 저희가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취득세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시면요, 우리 주택 공시가격이 8억 원인 아파트를 지금 증여할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 8억 원으로 이제 계산을 하니까 9,92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내년에 법이 바뀌어서 이 아파트 매매 사례가액 11억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면 취득세가 1억 3,600만 원으로 지금보다 3,700만 원만큼 더 세부담이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더 아파트 가격이 좀 높은 경우인데요. 지금 현재론 이제 주택 공시가격 14억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한다면 1억 7,400만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시가인 20억을 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취득세가 2억 4,800으로 훨씬 늘어나죠. 지금에 비해서 내년은 한 7,400만 원 정도가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 세법이 바뀌게 되면 세부담이 만만치 않게 늘어난다. 내년에 증여하면 양도세 부담도 더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월과세 기간이라는 것이 지금은 5년인데요.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월과세 기간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최대한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다주택자인 분이 어떤 주택을 2억에 취득하셨는데 지금 6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이 이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양도차익 4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셔야 되겠죠. 그런데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차라리 이거를 팔지 말고 우리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 예, 이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때 배우자 증여공제로 어차피 6억이 공제가 되니까 배우자는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증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증여받은 배우자가 바로 다시 6억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를 내셔야겠지만 과연 양도세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분은 배우자한테 6억에 증여받아서 내가 다시 6억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양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가족들에게 증여했다가 파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만든 게 바로 2월과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6억에 증여를 해요. 그리고 아내가 이걸 다시 팔았을 때요, 원래는 내가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겠죠. 하지만 이 2월과세를 적용하면 내가 증여받은 그 가격을 무시하고요, 나한테 증여한 남편의 당초 취득가액 2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건 아니고요. 아내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팔 경우에만 바로 이런 2월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기다렸다가 5년 뒤에 8억 원에 판다 그러면 당초 이를 증여한 남편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이 아내분이 원래 증여받았던 6억 원으로 그대로 취득가액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2억 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만일 남편이 이걸 증여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5년 뒤에 8억에 팔았다면 남편은 2억에 사서 8억에 팔았으니까 양도차익 6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많이 냈을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번 했다가 5년이 지나서 팔았으니까 아내분은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남편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것보다는 이렇게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판 것이 훨씬 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었던 거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최소 증여하고 나서 5년은 지나야만 이런 2월과세를 피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바로 절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2월과세 기간이 지금까지는 5년만 적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세법이 바뀌게 되면 내년부터 증여받는 분들은 10년으로 기간이 좀 확대가 됩니다. 즉 내년부터 증여를 받으시게 되면
증여받고 나서 최소 10년은 기다리셨다가 양도해야 2월 과세를 피해갈 수가 있고 결국은 양도 차익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증여를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올해 증여하시는 것이 이 2월 과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연말에 증여를 서두르시는 이유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집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또 내년에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올해 서둘러서 증여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네, 내년에 집값이 더 내려갈 거다라는 전망도 많고요. 또 그런 기사들도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 서둘러서 올해 안에 증여해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올해 서둘러서 증여하는 것이 맞느냐. 내년에 증여하면 물론 취득세는 좀 더 내겠지만 집값이 내려가니까 증여세도 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로 집값이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인데요. 뭐 그 부분은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대략 이 집값 변화에 따라서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또 증여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걸 비교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내년에 증여하실 경우에 취득세는 시가인 11억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3,720만 원 정도 취득세가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 예측대로 뭐 만일 내년 집값이 10%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뭐 이랬다고 봐요. 그러면 11억이 아니라 10억 원 정도로 시가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올해보다 내년은 물론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그런데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480만 원 정도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겠죠. 반면에 증여세는 지금 시가 11억에서 오히려 10억으로 낮아지니까 증여세는 오히려 지금보다 3,500만 원 정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즉 취득세 증가액 2,480만 원보다 증여세 절감액 3,500만 원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증여하는 것보다 집값이 10% 빠진다면 내년에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은 1,0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뭐 이렇게 우리 계산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좀 더 고가인 분들은 뭐 그만큼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표를 보시면요. 어떤 분들 예측대로 집값이 10% 정도 오히려 더 낮아질 거다. 내년에는 뭐 이렇게 돼서 20억짜리로 갈 줄 알았더니 지금 20억인데 18억으로 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은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그런데 18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취득세 부담이 한 4,920만 원 정도 늘어나겠죠. 반면에 집값은 20억에서 18억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증여세는 지금보다 8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는 4,920만 원 늘어나는데 증여세는 8천만 원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히 서둘러서 증여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값이 좀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뒤에 충분히 빠지는 것을 보고 증여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큰 변수는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만약 집값이 더 상승하거나 아니면 지금하고 비슷하거나 설령 빠지더라도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올해 증여를 좀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내년에는 취득세 부담도 좀 늘어나고 또 2월 과세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해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내년엔 집값이 좀 많이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또 증여받은 이후 나는 어차피 바로 팔 거 아니야. 한 10년 이상 가지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취득세 인상폭보다는 증여세 감소폭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내년에 충분히 가격이 빠지는 걸 보고 그때 증여를 받으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안에 아파트를 증여해야 하는 이유와 그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전세 방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